인터넷 PC의 원형 The Original Internet PC. 정부 접속용 도구에 대한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 개념은 1945년에 반느바르 부시 박사가 묘사한 미믹스 머신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 과학기술연구개발국 국장이었던 부시 박사는 장차 모든 책과 기록을 저장하고 통신이 가능하며 스크린상에 자료를 불러올 수 있는 장치, 미믹스 머신이 개발될 것임을 예측했다. 미믹스 머신은 손으로 쓴 노트와 주석, 사진 등을 포함하여 수백 년 동안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는다. 또 관련 색인 Associative Indexing 기능은 각 정보 항목들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유지하며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힌 각각의 자료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중요한 정보들을 쉽게 찾아서 서로 연관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물리적인 레버에 의해 작동되며 커다란 책상과 마이크로 필름들의 저장 장치로 구성된 부시 박사의 미믹스는 지금 보면 마치 커튼 뒤에서 어설픈 솜씨로 기계 장치를 조작하는 오즈의 마법사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당시의 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부적당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 그의 분석과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유기적으로 조직하는 장치인 그의 솔루션은 근본적으로 옳았다. 부시 박사는 말하자면 1945년 당시의 기계공학적 기술 용어를 사용해서 웹에 연결된 멀티미디어 PC를 설명했던 것이다. 게다가 그는 방대한 양의 일반 자료 속에서 원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든 인터넷 검색 엔진, 인터넷 서치 엔진에 상응하는 기술이 출현하리라는 것까지 예견하였다. 다만 기술적인 진보로 부시 박사의 비전은 사실상 변형되었고, 그래서 그 비전이 실현됐을 때는 이미 낡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반느바르 부시 박사의 미믹스는 비록 1940년대의 마이크로필름 기술을 토대로 한 것이었지만 방대한 자료를 모아서 링크 기능을 통해 관련된 정보를 주제별로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과 거기에 연결된 PC를 예견한 것이나 다름없다. 직접적인 만남과 네트워크를 통한 만남, meeting physically and electronically. J. 알라드와 스티븐 시너프스키, 당시 나의 기술 보좌를 포함한 일단의 직원들은 MS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던 인터넷에 대한 회사 차원의 대응을 선도해 나갔다. 1994년 1월, J. 알라드는 인터넷이 제기하는 사업 기회와 위험 요소를 적은 사내 회보를 작성해 돌렸다. 그리고 나서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우연찮게도 스티븐 시너프스키는 신입사원 모집차 코넬 대학으로 출장을 떠났다. 눈보라로 인해 그곳에서 이틀 동안 머물게 된 스티븐은 코넬 대학의 컴퓨터 활용 상황을 점검해 보았다. 1987년에 코넬대를 졸업하고 재학 시절에는 학내
정보기술팀에서 일했던 그는 1년 전에 자신이 방문했을 때에 비해 엄청나게 혁신된 모교의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스티브는 이메일로 보내온 출장 보고서에다 이 학교에 얼마나 통신망이 잘 깔려 있는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노라고 적고 있다. 3분의 1가량의 학생들이 PC를 보유하고 있었고 일부 학부는 PC를 구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내 공공장소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키오스크, PC, 구내에 설치한 공용 PC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렇게 학생들의 이메일 이용률은 거의 100%에 가까웠다. 또한 많은 강사들이 학생들과 온라인 통신을 주고받고 있었으며 학생들은 부모님께 자신만의 이메일 계정을 갖게 해달라고 조르고 있었다. 방대한 양의 코넬 대학 장서 목록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정보들이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였다. 학생들은 온라인을 통해 자신이 수강 중인 과목들의 강의 시간표나 지난 학기들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 미지급금 내역이나 학비 보조 관련 정보 혹은 학내 시설 전화번호 등의 정보도 이용할 수 있었다. 교수진들은 온라인으로 학생들과 통신을 하는 한편 공동 연구를 위해 온라인 대화방 서비스도 이용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당시 코넬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웹을 통해 모든 종류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대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스티븐은 심지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비디오 화상 회의까지 직접 목격하고 돌아왔다. 이러한 기술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즉각적으로 대학 생활에 결합되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이들 기술들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지를 직접 목격한 스티븐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학생들 사이에 온라인 서비스들이 마치 전화처럼 널리 이용되고 또 그만큼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정보 접속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내 생애에 경험한 어떤 기술의 속도보다도 더 빠른 것이다. 개인용 컴퓨터조차도 이렇지는 않았다. 심지어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불평을 하기도 했다. MS가 이러한 혁명에 동참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이 알라드와 스티븐은 많은 제안 사항들을 내놓았다. 스티븐은 사용자와 문화적 변화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었고 제이 알라드는 인터넷이 다양한 MSA 제품에 기술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파고들었다. 제이 알라드는 인터넷에 관한 한 우리가 많은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조직 내부에서 그룹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만 이루어지면 MS가 지닌 기민성과 창의력으로 신속히 경쟁사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와 같이 알라드는 그룹 간의 잠재적인 시너지 효과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인터넷에 대처하는 활동에 있어서 회사 차원의 조정에 실패할 경우에 닥칠 잠재적인 재앙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인터넷 사업의 성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내의 모든 그룹들을 목록으로 작성했다. 스티브와 제이 알라드의 사내 회보는 이메일을 통해 회사 내 전 직원들에게 널리 유포되어 전자매체를 통한 토론 선풍을 불러일으켰다. 고려해야 할 쟁점들이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었을 정도였다.
어떻게 우리 운영체계가 인터넷을 지원하도록 할 것인가? MS 워드나 MS 엑셀 그리고 기타 MS 제품에 있어서 인터넷 기능을 갖추었다 혹은 인터넷이 가능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메일용 제품들에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종류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가? 인터넷의 어떤 기술들을 새로운 제품에 결합할 것인가? 기존 제품들에는 또 어떤 기술들을 추가할 것인가? 어떤 기술들에 대해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는가? 먼저 기업체 내부적으로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게 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아니면 일반 소비자들이 광범위하게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가? 어떤 아이디어는 신속한 동의를 얻어냈다. 그러나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는 식의 신랄한 응답이 이메일로 날아들었다. 또 다른 경우 나와 경영진들이 보다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자극하는 직원들도 있었다. 우리는 직원들이 직접 인터넷을 사용하고 배울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늘렸다. 중간 관리자들에게는 인터넷을 경험해보고 느낌을 정리하여 웹상에서 장점을 지니는 것이 무엇이고 또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각자 결론을 내려보라고 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이트가 생겼고 경쟁사의 앱 사이트를 살펴보는 일이 매일 아침의 일과가 되었다. 나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사무실에 설치된 PC를 통해 나는 매일 경쟁사를 포함하여 여러 웹사이트를 살펴본다. 많은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제품의 판촉 활동을 하고 고객과 대화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이렇게 일반 직원과 중간 관리자 그리고 중역들이 개별적으로 인터넷을 탐험한 결과 수십 가지 아이디어들이 계속 생겨났다.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을 통해 신속하게 견해를 밝혔고 논점을 구체화시켰으며 여러 가지 선택을 놓고 함께 숙고하게 되었다.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의 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메일을 통한 토론은 자연스럽게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수많은 소규모의 그룹별 회의, 종종 사무실 복도에서 비공식적으로 떠들썩하게 진행되는 회의로 이어졌다. 건물 복도와 이메일, 이것이 바로 토론이 진행되는 장소이자 방식이었다. 토론 주제가 확대되면서 소규모 토론 그룹들은 각기 그룹별로 나뉘어 자신들만의 이메일망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의견들을 나누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체 조직 내 각기 다른 부서의 수많은 직원들이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도 물론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사업 전략에서부터 하이퍼링크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 방식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에 관련된 많은 것들에 대해 수십 명의 직원들과 긴 내용의 이메일들을 주고받았다.